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본문에 들어갈 텐데, 난 이거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네. 윤이 지지율을 위해서 가열차게 시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200조 원 사업. 네. 성공적으로 나오기만 했으면 200조 원 사업이 나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꽝이다, 이씨. 200조 아니죠, 2000조. 아, 2000조. 쏘리. 2000조 원짜리 사업이 꽝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해 6월 윤석열이 갑자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깜짝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최대 29년,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자, 여기에 세계 1위 시추 기업인 미국의 슐럼버거사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추를 했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가스 징후가 발견됐지만 포화도가 낮아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시추공을 다시 잘 덮었답니다. 이 새끼들 안 파보고 덮어줬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러나 나머지 6개 공구에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시추 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추하던 호주 회사도 때려치고 나간 거 아니야. 액트지오. 액트지오 말고 그 전에? 그 여기에 원래 맞아. 이쪽 여길만 탐사하던 호주의 그 시추 기업이 나오면 지분 50% 주기로 했거든. 그는 50% 나오는데 2천조가 묻혀 있는데 그 회사는 버리고 갔어. 1년에 40조 하는 회사가 지네들을 연구를 졸라게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 경제성 없어하고 포기하고 나갔어.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시골 가정집에서 이거 하고 있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거 나와 무조건 대박이야 라고 얘기해갖고 그래서 그 보고서만 믿고 이거를 한다고 판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산업부가 해외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놈이 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해외에 있는 건의 자금이 들어와서 그걸 할까요? 택도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게, 자, 하나하나씩 파볼게요. 시추하는 비용으로 450억 정도가 이미 지급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한 구멍 파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했어요.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시추에 들인 예산은 총 1000억 1000억 원이다. 그러면 바다에 떠갖고 실제로 구멍판 그 배 빌리고 그거 운영하는데 450억이 들었으면 육지에 있는 놈들은 뭘로 550억을 쓴 거죠? 뭘로 550억을 쓰다니요. 액트지오는 40억밖에 안 줬네? 그러니까. 나머지 돈 누가 먹었어? 그럼 누가 먹었죠? 1000억을 썼다고 1000억을 하면 써가지고 우리 이거 다 세금이야. 저기요? 그냥 조그마한 서류 한 장 만드는데도 돈이 수십억 원이 들어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지불이 1000억인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돼요. 왜? 저기 일본에서 신칸센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한다고 10조 배정해놨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설계 회사들이나 뭐 건설 회사들이 뽑아 먹었어요. 6조를. 6조를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4조 남은 걸 공사 못해? 네. 그리고 덮었잖아요. 그거 엎어버렸어. 근데 1000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배 빌려갖고 배 파는 건 450억밖에 안 들었으면 나머지 550억 중에 저기 줬다고 치자. 액트지오 차비까지 50억 줬다고 치자고. 500억 어디 갔냐고. 서류 만드는데 수십억 원 들고 수백억 원 든다니까요. 아니, 무슨 뭐 금줄로 글 썼어? 네. 중간에 아마 속상하네. 다누림이나 코바나 비슷한 것들이 서류 한 장 작성해주고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5구멍을 더 파겠다는 거 아니에요? 압류. 저 서류 얼마든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구멍 팔 때마다 500억씩 뭔가가 새 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 빨리 밝혀야 됩니다. 이미 1000억을 썼으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세금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해외 기업에 투자라면서요. 아니에요. 그때 윤석열이 말을 했잖아. 5천억을 이미 승인해줬다고.
그럼 남아있네, 돈? 5천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구멍 팔 때마다 500억씩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야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파야 된다고.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죠. 아휴. 그러면 다른 회사한테 명의를 빌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1,000억을 우리 국가가 대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오면 나눠 먹기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얘들한테 이 빈배 돌리고 배 돌려서 450억 주고 500억을 그 회사랑 나눠 먹는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처음부터 어떠한 석유 시추구를 하더라도 10% 이상의 가능성을 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조사가 잘 돼서 20%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20% 나온다면 택도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게 나온 적이 없는데 20% 나온다 그러면서 이걸 무리해서 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충격인 게 우리는 액트지오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액트지오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최근 액트지오는 이 외에 51억 배럴 이상의 추가 가스 석유가 울릉군지 마기상어에 묻혀 있을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영일만 해서, 영일만 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자는 거야. 마기상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치겠다. 얘네들이 찾고 있는 게 가스예요. 석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이상한 거야. 여기서 나올 게 70%가 가스고 30%가 석유인데 70%가 나오면 가스공사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가스공사는 안 하고 석유공사가 이걸 한 거야. 석유공사가. 그래서 땅을 팠어요. 지층을 내려가서 팠는데 석유는 유정이라 그래갖고 지층 자체가 이렇게 오목하게 그릇처럼 돼 있는 데다가 꽂아야 석유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틈에 어디든 가스가 있으면 뚫으면 압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는 여기 모여 있으니까 구멍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뚫는다고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올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가스는 이렇게 있으니까 퍼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대충 어디든 뚫기만 하면 나온단 나와요. 말이야. 근데 뚫어봤는데 이 쉬운,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쉬운 그 뭐만 나왔으면 가스가 그만큼이 묻어있으면 거기에다 밭이어야 되잖아. 가스밭 가스 밭이어야 되니까 대충 쑤셔도 가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있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 아예 가스 냄새도 안 났다는 거야. 그럼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그렇잖아. 처음에 내가 6구멍을 판다고 했어. 그러면 제일 잘 나올 때를 팔까요? 제일 안 나올 때를 팔까요? 제일 잘 나오는데 가능성 높은 데부터 제일 가능성 높은 데를 판 거예요. 그리고 20% 이상 가능성이 있다. 막 우겼거든. 이거 안 나오면 그 다음으로 고르는 데는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떨어지죠, 맞지. 점점. 훨씬 더 떨어진 데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한 5군데 뚫으면 한 군데면 성공하면 20% 아닙니까? 이런 여기야, 이런 멍청한 원래가 10%인데 우리가 5구멍 찌를 거니까 20%로 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매번 찌를 때 10%, 20%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통계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 20%니까 5번 틀으면 100%인 거잖아. 이런 놀라운 통계를 주장을 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석유공사도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원래 처음에 11조 가치가 있다고 하다가 발표할 때는 갑자기 2,000조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업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2,000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석유가 2,000조 원어치면, 가스가 2,000조 원어치가 되려면요. 전 세계에 있는 가스를 우리가 다 공급해도 2,000조에 안 사가요. 석유는 지금 배럴당 석유는 그래도 한 60달러, 70달러 뭐 이 정도 유지를 하잖아요. 가스는 지금 3달러야, 3달러. 3달러로 씨발 2,000조 원어치 가스가 있으면 우리가 산유국이다, 씨. 아니 지구가 태양만 하겠다 이 새끼들아. 아니 그러면 이거 석유공사 이거 또 특급해야 된다고 봐.
이거 아까 500억보다 찾아야 돼. 보고서 쓴 놈들하고 이거 같이 부풀린 놈들하고 다 이거 들여다 봐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1,000억이 나간 거잖아, 우리 돈이. 기자들이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너네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어? 아니, 너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업부가 해명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이거는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이 됐던 거다. 그리고 첫 시추에서 성공 확률은 로또보다 작은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빵 터트리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이라고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안 팔 거야. 대신 울릉도 연료도 괜찮은 데가 있다는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때 분명히 윤석열이 5천억을 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자금 내지는 세금이 그 용도로 포장을 바꿔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산업부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러면 이 새끼라도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최대 매장량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 정도 되는데 5배 2천조 원이라는 거지. 아, 진짜 이건 이 찍들을 믿었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왕고래 실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랄했거든, 국힘이. 그러면서 예산 복구하겠다 하는데 막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이게 어제 나온 건가 그제 나온 거래요. 어느 나라 정당인가 뭐 민주당 프로젝트 예산 전액 삭감 뭐 어쩌고저쩌고 최대 191억 배럴 매장 주자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걸 했는데 이거 하루 만에 아유 산업부가 아이고 경제성 없는데요. 심지어는 저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라에 프로젝트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를 막아서 그래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장했던 놈들 지금 뭐라 그럴 건데 그때 어설픈 송 작가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 이거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에 송 작가가 이게 오랫동안, 왜냐면 우리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많이 했으니까 추가로 더 뒤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언론 기사를 보면 세계 최대의 시추기업 시드릴이 이거를 진행했다. 탐사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드릴이 원래 노르웨이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파산을 했습니다. 그때 파산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있는 시추선을 주문을 해놓고 대금을 못 치러서 파산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 건데 네. 이 삼성중공업이 이거를 20년 동안은 산업은행 빚으로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으로 삼성이 만들었는데 시드릴이 안 가져가갖고 이 채무 때문에 시드릴이 망한 거야. 그 망한 시드릴이 지금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드릴 회사를 이거 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시드릴의 실제 소유주가 네, 실제 소유주. 얘는 이제 파산한 기업이니까 없잖아요. 네.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무상으로 5천만 주의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아무한테도 안 판 신주를 5천만 주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배하는 이 회사가 5천만 주 중에 0.2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아무도 사지 않은 유령 주식 5천만 주로 운영되는 회사야. 그리고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애는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 0.25의 지분으로 이 시드릴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드릴이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산, 뭐 시추회사니까 뭐 본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배잖아요.
배가 있단 말이야. 시추선, 오래된 시추선이. 그 웨스트미라, 웨스트볼스타, 웨스트라이너스라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자산 범위 안에 이번에 시추 작업을 했었던 이름이 뭐지? 이번 배 이름이 카펠라. 카펠라요. 웨스트 카펠라. 웨스트 카펠라는 이 회사의 소속 배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이게 배가, 이거 하나 있고 대우중공업에도 하나 있잖아. 이 배 두 대에 대한 이 파산 선언, 그러니까 이 채무권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했단 말이야. 근데 구조조정에 합의를 해줘버림으로써 사실은 배값 3조 원 가까운 돈을 버려버린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빚을 3조 원을 탕감해줬다는 얘기죠. 상감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을 5천만 주를 추가로 발행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천만 주 주를 0.25% 갖고 있는 이상한 애가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회사가 뜬금없이 한국배를, 채무로 잡혀있던 한국배를 가져다가 우리 공구에서 450억을 받고 구멍을 한번 파가지고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시추를 한 거예요. 과연 이 시추는 정상적인 시추였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차압되어 있던 이 배가 불과 한 1년 만에 지금도 보면 우리 카펠라호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이 배가 썩었구나 싶은 게 옆에 페인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야 되나? 그 상태의 배야. 제대로 된 정비를 못 가진 상태에서 18년 동안 보수를 못 받던 이 시추선이 갑자기 제일 유망하다고 하는 이 공구에 와갖고 구멍을 팠다는 거야. 그리고 팠는지 안 팠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지만 어떻게 했다? 유정은 이미 파 묻었다는 거지. 도대체 이 배는 누구 배이며 현재 선주가 누구이며 아까 얘기한 C3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에 있냐는 거지. 이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텍사스에.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액트지오가 있는 그 텍사스. 이 모든 배경에 어떤 원흉일 것이라고 보여지는 스탠다드 오일이 있는 그 텍사스에 거기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법인 등록을 한 회사예요, C3이. 그러니까 이 C3를 검색을 해보면요. 2005년에 노르웨이 태생의 억만장자가 설립한 건데 이 사람 지금 현재 본사 소재지를 보니까 법인은 미국 버뮤다 해밀턴, 운영은 미국 휴스턴, 글로벌 분야는 영국 런던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조세 회피처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이쪽이랑 하는 계획이 졸라 불투명하다는 거지. 예? 그 상선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들리려고 파나마나 버뮤다 같은 데다가 본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얘는 탐사 작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C3라는 회사나 이 시추 하는 애들이 정상적인 시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건 2005년도 얘기야. 그래서 이번 과정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게 이 과정 프로세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만 멀리서 사진 찍어서 봤지, 얘가 운영을 했는지, 거기서 진짜로 퉁퉁퉁퉁 거리면서 시추를 했는지. 챕터 11이란 미국 연방 파산법 중 제11장의 내용인데요.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여 채무를 구조 조정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와 비슷한 제도로 파산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챕터 11이라 함은 파산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름이 있는 7명의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노블 CEO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6놈은 뭐 하는 놈인지 모른다는 거지. 아니, 그 안에 김 씨가 있을지, 최 씨가 있을지,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말로 CIA, FBI에 신고해갖고 이와 관련된 자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액트지원 만나러 다니는 석유공사 직원들 출장비도 현금으로 썼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희가 제대로 나라 기름을 빼먹는, 그러니까 기름을 땅에서 뽑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뽑아먹을 프로젝트로 분명히 기획을 한 거고, 이거를 갑자기 불러 올려갖고 2천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걸로 갖고 뭔가 지지율 변동을 노려봤던 게 아마 대통령실의 나름대로의 짱구였을 거예요. 이건 역시도 김성훈이가 기획을 했지 않을까. 김성훈이가 기획을 했지 않을까 싶은 요런 사이즈로 그림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들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양아치 짓을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삼성중공업의 웨스트 카펠라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시추선을 이제 30%의 선수금만 주고 해놓고는 못 가져가겠는데 이러고 그 1조 18년을 안 가져갔다니까. 18년을. 자, 중요한 거는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전체 대금 1조 1,900억 원 중 30%만 선수금으로 받았죠. 나머지 70% 떼었습니다. 그때인 데가 수출입은행이에요. 자, 원래 이제 배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신용을 물고 들어오는 거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시드릴이 발주한 드릴십 2척의 건조를 다 완성했는데 얘들이 돈이 없네요 이러면서 2018년, 2019년으로 연기해가지고 결국은 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미 2015년 9월에 납기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추선 계약을 취소를 한 바가 있어서 영국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3조 원을 떼먹은 거예요. 이런 양아치 짓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은 사실 믿을 수 없는 회사잖아요. 파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났든 어쨌든 간에 한번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이런 똥물을 튀기는 회사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세워놨던 배를 갖고 깔끔하게 시추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웨스트 카펠라한테 이제 시드릴이 우리가 40일간 빌릴게 이러면서 440억 원에 빌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삼성 쪽에서 웨스트 카펠라 빌려준 금액으로 440억 원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받아야 될 돈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이었고, 얘네가 파산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대출금을 예를 들어 뭐 10분의 1만 받기로 했든 아니면 그냥 다 탕감을 해주기로 했든 이 회사를 그냥 살려주기로 하고 우리 세금 3조 원이 이자도 없이 18년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살아난 거잖아. 수출입은행이. 시드리를 통해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게 이게 살아났으니까 이 과정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지분이 됐든 현금이 됐든 확보를 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오겠죠. 순수하게 다 묻어버린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100% 특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어찌하여 우리 조선업계에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친 시드리라는 기업을 다시 끌고 들어와가지고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짐에서는 이 나 대화가 미쳐버리겠다, 씨. 문정부 때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공격을 자제해라. 왜? 문정부 때 했으면 니들도 공격해. 뭔 소리야 또. 아니, 그런 석유공사 산자부가 지들 나름대로 짱구를 부렸으나 차마 이게 안 돼서, 왜냐면 처음에는 호주 회사한테 눈탱이 씌우려고 야, 니들 와갖고 이거 해갖고 50%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러다 안 돼서 접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 니들이 갑자기 부활시켜갖고 시추까지 일사천리로 몰아붙인 게 니들이잖아. 근데 이게 다 문정부가 기획하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 8년 차. 문재인 정부가 말아먹은 거야? 난 진짜 도대체.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이재명 정부 어쨌든 민주정부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잘못한 거를 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면 기사가 똑같은 제목으로 날 것 같아.
민주여당이 맨날 윤석열 정부 때 잘못했다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아니,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 공격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그 국짐 애들이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야 이렇게 할 거. 이러면 이재명 정부가 돼도 문재인 정부 15년 차로 가야 되는 거야. 얘들은 결국은? 그렇고도 남을 놈들이야. 그리고 이 찍들은 그렇게 할 놈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찍들은. 그래서 단순하게 천억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4천억 더 어디 숨겨져 있을 거고요. 이 1,000억 중에 시추보로 쓴 거는 뭐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도대체 저 배는 어디 소속 배이며 씨들이는 그중에 얼마를 갖다 처먹었냐는 거지. 그리고 왜 씨들이 우리나라 은행 돈들, 우리가 파산을 시킨 건데 우리 은행 돈을 안 갚고 부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게 스탠다드 오일이랑 연결돼 있는 텍사스 쪽에 이 모든 것들, 조사업체부터 이 회사 본사가 있는 건지 철저하게 재구명을 해야 됩니다. 국힘이 당시에 야당이 산유국 되는 게 그리 싫나 이러면서 추경호였죠? 추경호는 이제 무슨 말 하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메리츠 증권에서 액트지오 대표가 히딩크 닮아서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박항서 닮으면 무적이겠다? 제일 웃긴 거는 천공이 산유국 될 수 있다고 윤석열이 말하기 2주 전에 천공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이때 뭐냐면 이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때예요. 물론 매일 계속 공격받지만 해외 직구 규제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거 논란 생겼죠. 그다음에 최상병 사망 외압 사건, 특검 법안 거부권 때문에 난리가 났고, 라인 야후 사태 요거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한국갤럽 기준으로 21% 찍어가지고 20% 무너진다 할 때지. 깨질 위기였어.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2년 만에 갑자기 딱 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한 번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산자부는 이런 발표를 할 줄을 몰랐다는 거야. 이 브리핑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걸 뭐 나왔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에 의해서 구라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이 스타일이 계엄하던 스타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밑에 애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가면 돼, 좆바가 바로 가라고 내가는 순간 다 이 꼬라지가 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부의 일은 이제 더 이상 그 꼴을 안 봐도 되니까 빨리 탄핵 인용 정리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세금 낭비했던 놈들 이거 다 싹 다 잡아들여야 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봉투를 나눠 먹었을 거기 때문에 이 재산만 환수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쓰여지게 될 거고,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불법 자금 환수에 대한 법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겠다. 우리나라 돈 많은 나라다, 따져놓고 보면.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이런 검은 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들이 많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1부 정리를 하고요. 네, 2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의 거짓말, 핑계대기, 정말 애들이 반상회라도 이보다는 낫겠다 싶은 게 대한민국 최고의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마전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